러시아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수호이 57이 우크라이나 작전에 투입되었다고 합니다. 수호이 57은 시리아 내전에도 참가했었지만 사실 이걸 실전 경험으로 보기는 어렵고 아직까지는 시험 비행 단계의 전투기라고 보는 게 타당한데 러시아가 얼마나 급했으면 투입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사일로 무장한 우크라이나 방공망 밖에서 활동하고 있다라는 이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의 보도를 보면 수호이 57이 과연 5세대 스텔스 전투기가 맞나라는 의미도 듭니다. 타스통신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익명의 방위산업 소식통에 따르면 수호이 57은 우크라이나에서 2-3주 전부터 특수작전을 시작했고 우크라이나 방공망 밖에서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확인된 정보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국영 언론의 보도지만 해석하기가 참 난해합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 수호이 57이 우크라이나에 투입된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러시아의 언론 플레이인지 확인하기 어렵죠. 수호이 57이 어디서 작전을 펼치고 있는 건지, 언제 비행 임무를 시작했고 현재에도 전투에 나서고 있는지 어떤 정보도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 수호이 57에 대한 목격담과 확인되지 않은 수많은 영상이 SNS에 올라왔습니다. 3월 SNS에 올라온 영상을 가지고 우크라이나 지상 목표물 공격에 나선 수호이 57이라는 주장도 있었지만 어떤 식으로든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없습니다. 타스통신의 보도 핵심은 수호이 57이 우크라이나 방공망 밖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게 아닐까 하는데요. 이건 결국 러시아 공군이 우크라이나의 방공망과 대공 미사일의 위협에 제대로 된 작전을 펼치지 못하고 있고 압도적인 숫자 우위를 가지고 있는 러시아 공군이 얼마나 무능한가를 증명한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 알려져 온 러시아 공군의 전술, 압도적인 수적 우위를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는 공중전 회피하고 원거리 타격 임무를 수행한다라는 구소련의 교리가 현재에도 유효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러시아가 수호이 57을 투입시키지 않은 이유는 나토의 대공 방어 레이더가 우크라이나 전역에 촘촘히 배치되어 있어서 서방의 수호이 57의 성능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였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관점에서 방공망 밖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의미를 해석해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 러시아 공군은 예상을 훨씬 넘는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서방 언론과 SNS에 수시로 올라오는 러시아 공군기들의 격추 영상과 사진은 러시아군에게는 큰 타격을 주고 있지만 반대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대단히 효과적인 선전, 선동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수호이 57이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작전을 펼친다는 건 러시아 입장에서는 상당한 모험이 됩니다. 작전에 성공하더라도 확실하게 입증할 만한 물적 증거가 없다면 우크라이나나 서구 언론들은 러시아의 선전, 선동이라고 폄하해버릴 것이고 만약 수호이 57에 문제라도 생긴다면 추락이라도 한다면 러시아 군사기술에 대한 국제적인 불신이 생기면서 차후 러시아 군수품 수출에 타격을 줍니다. 당연히 러시아군 사기에도 영향을 주겠죠. 수호이 57은 우크라이나 상공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에서라면 조종사의 실수로 비상 착륙을 하더라도 수호이 57의 성능은 의심받게 됩니다. 하지만 수호이 57이 우크라이나 국경 밖 먼 곳에서 공대지, 공대공 임무를 수행한다면 이런 우려는 없습니다. 수호이 35에 탑재된 R-71 공대공 미사일의 사거리는 110km로 알려져 있습니다. R-71을 수호이 57에 탑재하려고 업그레이드한 K-77M은 R-71에 비해서 사거리가 2배 이상 늘어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정도 사거리라면 이론적으로 우크라이나 국경 밖에서 작전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반벨 공대공 미사일을 수호이 57 내부 무장창에 맞게 업그레이드한 이지델리의 810 미사일도 있습니다. 이지델리의 810 미사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지만 수호이 57형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실전에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는데 반벨 미사일의 스펙을 보면 유효 사거리가 200km로 나옵니다. 이렇게 수호이 57은 공대공 타격 임무뿐만 아니라 공대지 작전도 국경 밖에서는 수행 가능합니다. 수호이 57에 특화된 사거리 280km의 KH-59 순항 미사일이 있고 내부 무장창에 맞게 설계된 KH-58 대레이더 미사일과 반능동 레이저 탐색기, 적외선 이미징, 능동 레이더 유도 장비를 모듈식으로 구성할 수 있는 KH-38 공대지 미사일도 있습니다.
이런 유도 무기들을 우크라이나 국경 밖 원거리에서 발사하는 임무만 수행한다면 수호이 57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하는 게 부담스러운 일만은 아닙니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 러시아군의 정밀 유도 무기가 부족하다는 뉴스는 계속 나왔습니다. 러시아 군군의 현역 전투기들이 사용해오던 유도 무기들이 거의 소진된 상태라면 그나마 남아있는 수호이 57에서만 사용 가능한 유도 무기들이라도 사용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면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가 있지만 러시아군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수호이 57은 궁극적으로 제공권을 확보하기 위해 설계된 5세대의 전투기이면서 러시아 최고 성능의 스텔스 전투기로 알려져 있는데요. 수호이 57이라면 S-300과 같은 이 구시대 방공망, 수호이 27과 같은 낙후된 성능의 전투기를 압도하면서 우크라이나 방공망을 무력화시킨 후 제공권을 확보하고 러시아군에 유리한 전략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국경 밖에서 작전을 펼치고 있다는 건 어떤 이유에서든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승패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러시아가 수호이 57을 우크라이나에 투입해야 하는 다른 이유도 있는데요. 먼저 실전에서 수호이 57의 유도 무기들과 각종 센서의 기능을 추가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실전 경험이 있다는 건 차후 무기 수출의 플러스 요인이 될 겁니다. 원거리건 근거리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했다는 히스토리와 이 영상과 같은 홍보 자료가 제공된다면 수호이 57의 성능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될 겁니다. 이건 시리아 내전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수호이 57에 대한 간단한 보도 자료가 먼저 나왔고 러시아 국방부는 시리아에서 수호이 57이 10회 이상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시리아 크마이밈 공군기지에 임시 배치되어 있던 수호이 57 2대, 프로토타입 기체로 T-50-9 그리고 T-50 11번이었는데요. 나중에 공개된 영상을 보면 이 수호이 57이 KH-59 공대지 미사일 한 발을 발사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수호이 57은 방공망 자체도 구축하지 못한 시리아 반군의 미사일 한 발을 발사한 게 전부지만 대중들은 수호이 57이 시리아전에 참전했다고 기억합니다. 수호이 57은 2010년 시험 비행에 성공한 이후 2020년에 양산형 기체를 러시아군에 인도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말 시험 비행 중 추락 사고가 발생했고 공식 인도를 불과 몇 주 앞둔 시기 심각한 결함이 추가로 발견되면서 현재까지 러시아 공군의 인도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는 22대, 2028년까지 76대의 수호이 57로 3개, 3개 항공여단을 편성하려고 했지만 현재까지 단 4대, 그중 2대도 올해 2월에 인도됐다고 합니다. 카스피연안 아스트라칸스카에 위치한 929 국가시험 비행센터에 배속돼서 현재 각종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